구하면 100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1이어서 100분의 201이다 라고 답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엄청 쉽죠?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문제를 우선 딱 째려보고 얘기해봐. 출제자의 출제 이유가 있지. 예, 왜 이런 식을 냈을까 우리에게? 시그마는 곱셈 싫어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시그마랜다. 말 잘못했다. 인테그럴은 곱셈 싫어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항상요, 우리요, 시그마 뒤에서도 곱셈이나 나눗셈 나오면 특수한 케이스에 해당되는, 예, 뭐, 세 가지 로그, 부분분수, 분모의 유리화, 몇 급수, 요런 유형이 아닌지 확인을 꼭 했었지. 그 유형에 들지 않으면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아. 자, 인테그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테그럴을 딱 봤더니, 이거 뭐야? 당식끼리의 곱셈이네. 당식끼리의 곱셈은 인테그럴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래서 얘는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개를 해줘야 되는데 전개하려고 딱 봤더니 이거 자체가 곱셈 공식이네요. 그래서 곱셈 공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줍니다. 인테그럴 x의 세제곱 플러스 1 dx 마이너스 인테그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dx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인테그럴은 덧셈 뺄셈 좋아하니까 이 녀석 하나로 합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합체합니다. x의 세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1의 dx. 어머, 얘 이렇게 사라지네. 결국에 fx는요 인테그럴 2dx가 돼서 계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2x 플러스 c가 됩니다. 자, 이제 C 구하라고 친절하게 식 하나 던져주고 있네요. F의 2는 4 플러스 C는 10 나오네. 그러므로 C의 값은 몇이다? 6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그래, 너 6이래. 그런데 F의 1 구해보랍니다. 답은 몇 나옵니까? 8. 뭐 이런 식으로 풀리는 거야. 부정적분 어떻습니까? 엄청 쉽지? 예, 문제도 짧지. 그래서 가볍게 풀 수 있어. 다른 단원에 비해서.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요 개념은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까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내가 어떤 등식을 문제에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 쟤를 보는 순간 무슨 생각해야 돼? 아이씨, 나 적분 되게 싫어하는데 양변 뭐 하면 된다? 미분하면 된다요. 그래서 양변을 미분을 하면 저 식은 어떻게 바뀌어요? 불러 시작! fx는 g 다시 x 되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미분.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맨 마지막에 미분을 하면 c가 없고요. 맨 마지막에 적분을 한 경우에만 c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없잖아요. 얘는 있지만. 네. 맨 마지막에 뭐가 됐느냐가 되게 중요해. 예. 문제 풀어보세요. 바로 고쳐야겠구나. fx는 8x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1. 정답. 준이 혹시 요즘 문제 푸는 속도 엄청 빨라졌니? 문제요? 어. 근데 아니 일단 하다가 멘붕 와가지고 일단은 완전 어려워요. 막 답안지도 막 이만하고 다. 근데
선생님 항상 선생님의 인생 자세인데 남들에게 위기는 곧 나에게 기회다. 아닌가? 너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 부분에서 되게 무너지고 포기해버리는 애들 많은데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건 나에게 엄청난 기회가 돼요. 그래서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근데 그 문제집 중에 평가원 기출? 그거 적힌 문제가 뭔 문제예요? 뭔 그게 문제집이에요?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 이제 나왔던 문제들이야. 쌤이에요? 수능 모의고사에 나왔는데 그 모의고사 문제를 출판사에서 사는 거야. 돈을 주고. 이제 그 평가원에서도 그 모의고사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을 받고 출판사에 팔아요. 그러면 그 출판사에서 그 문제를 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 평가원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국 모의고사의 평균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센서 같은 데서 실어가지고 C단계에 올려놓는 거예요. 완전 어렵던데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거 뒷번호 문제들이에요. 보통 답지 이만한 것들 있지. 걔는 전부 29번, 30번 문제들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아요. C단계 평가원 기출문제는 쉬운 것도 있지만 네. 완전 잘하면 좋고 진짜.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함수 fx에 대해서 그렇구나. 요 녀석을 우선 해석을 해보도록 하자. 얘 뭐예요? fx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돼. 즉 스몰 fx에 적분의 fx가 들어가 있을 거야 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자. 그런데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어요. 이미 얘를 적분한 상태야. 맞니?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뭐야? fx거든. 난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fx가 필요한데. 그러면 양변 뭐를 해주란 얘기입니까? 미분을 해주란 얘기예요. 왜? 이 적분된 식을 미분을 해야지 fx가 나오잖아. 그래서 양변 미분했더니 fx는 자, 요 녀석 미분합니다. 곱의 미분법이죠? 앞에 있는 거 미분하고 뒤에 있는 거 쓰고 앞에 있는 거 그냥 쓰고 뒤에 있는 거 미분하고 마이너스 24x의 세제곱 플러스 18x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미분을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등식의 양변에 fx 있어서 지워져 버리네요. 결국 이 식은요. xf-x는 요 녀석 공통연수 몇이냐? 6 나올 수 있나? 그냥 한 번은 쓰고 가자. 헷갈린다. 2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8x의 제곱이 돼서 x만 빼면 놔도 상관없겠다. x를 딱 빼놨더니 24x의 제곱 마이너스 18x라는 식이 나오네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f-x는 어떤 식이다? 24x의 제곱 마이너스 18x라는 식이다요. 그런데 내가 필요한 건 f-x가 아니었지? fx로 가는 길 되게 힘드네. 이제 양변 뭔짓 해줘야 됩니까? 적분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fx가 나오지. 그래서 양변 적분 fx를 했습니다. 얘 몇 나옵니까?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c가 되겠죠. 와, 이 c를 구하기 위해서 조건 하나 던져줬을 텐데 딱 봤더니 뭐가 보여? f1은 0이래요. f1은 0이라고. 자, c는 몇 나오면 되겠습니까? 1 나오면 되겠죠. 얘는 1이 됐어요.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답. 이해되시죠? 네. 어때? 별로 어렵지 않지? 네. 됐나요?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여기서도요, 사실은 같은 얘기야, 계속. 세 번째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야. 자, 내가 어떤 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이 보인다? 이런 구조의 식을 보는 순간 딱 무슨 생각해야 돼? 양변. 미분해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양변 미분하면 fx는 g-x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그리고 자, 요 식을 딱 요런 구조의 식 보는 순간 나 무슨 생각해줘야 돼? 양변 적분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양변 적분하면요. fx는 대문자 gx에다가 적분상수 하나를 싹 붙여주는 센스. 자, 그래서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활용해서 우리가 함수를 구할 때는 주로 뭔 짓을 해서 구할 수 있다? 양변 미분하거나 양변 적분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함수를 구할 수 있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양변 미분, 양변 적분을 해서 함수를 구할 수 있다예요. 자, 우리가 기존에 풀었던 문제와 또 똑같은 문제가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풀어보도록 하자. 풀어봐. 잡는 사람 답은 2분의 3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이게 아니에요? 모든 근의 곱은 그걸 그러네.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그러네. 이 마지막에 3 2 2. C가 3이니까 2. 2. 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 fx의 도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라고 나왔네요. 자, 이 식을 이용해서 fx를 구해낸 후에 은0을 붙여서 fx, 즉 x에 관한 방정식을 만들겠다. 이 방정식의 모든 근의 곱을 구하시오예요. 결국엔 뭘 구해야 된다? 이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fx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딱 봤더니 아우씨 인테그럴 이거 되게 부담스럽다. 뭔 짓 합니까? 양변 미분합니다. 그래서 양변 미분하면 x 플러스 1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라는 식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3, 1, 5, 1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인수분해 되네요. 3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인수분해하고 식을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f-x는 뭐가 되겠다? 3x 마이너스 5가 되겠다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건 fx지. 그래서 나는 다시 뭔 짓을 합니까? 양변 적분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변 적분해주면 fx는 2분의 3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c가 되겠죠.
자, 이 C를 구하기 위해서 식 하나 던져준 거 보이죠? F의 2. 그래서 대입을 해버리면 6 마이너스 10 플러스 C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오네요. 그러므로 C는 몇이 되겠습니까? 3 되겠죠. 와, 너는 3이래. 그런데 문제에서 뭐래요? 얘를 0이라고 놓았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곱을 구하래요. 자, 근의 곱자리, 즉 알파, 베타 자리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A분의 C죠? A분의 C. 그래서 얘 계산했더니 몇 나오겠습니까? 2라고 나오게 되겠네요. 근계간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네. 어이. 좀 쉽고 공부하죠. 선생님이 선생님은 대기만 성형이에요. 공부 되게 못했다는 얘기 했어요. 선생님 초등학교 때는 항상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아, 첫째는 똑똑한데 선생님이 둘째 딸이야? 둘째는 좀 너무 느리다. 되게 멍청한. 아우,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들어서 아무도 집안에서 선생님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초등학교 땐 한 반짜리 학교, 아주 시골 작은 학교에서 반에서 10등 정도 했어.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전학을 간 학교에서 이제 전교 1등은 못 해봤고 항상 2등 뭐 요 부분에서 이제 성적을 맞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성적이 딱 올랐어. 올랐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왜냐면 애들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어. 선생님이 5학년 때까지는 아주 시골 학교 어촌 마을 옆에 있던 학교에 다녀서 바닷바람을 쐬서 새까맸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야 딸들은 돈 안 줄 거야. 20살부터 경제적 독립해 이래가지고 먹고 살 걱정이 돼서 4학년 때부터 선생님이 신문 파리 아르바이트를 했어. 신문 배달이 아니고 그냥 길 이렇게 여름에 어촌에 텐트촌 딱 생기면 조선일보 새벽 4시부터 9시까지요. 그 텐트촌을 돌아다니면서 신문을 이제 아저씨들 여기 신문 이러면은 네 200원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팔아가지고 신문 한 개에 125원씩 이제 저축을 하면서 4학년 때부터 알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문 파는 사람들 중에 여학생이 선생님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다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겨울에 이제 신문 배달하는 애들이나 파는 애들한테 신문사 지국자님이 파란색 남색 이제 파카를 준 거야. 얼어 죽지 말고 신문 배달 잘하라고 하나 얻어 입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첫날 이제 6학년 때 전학을 딱 갔는데 그때 어떻게 갔냐면요. 반이 7개야. 되게 큰 거지. 우리 전교생보다 한 학교의 전교생보다 더 큰 7개짜리 한 학년에 7개짜리 반이는 아주 큰 학교로 전학을 딱 갔어. 딱 갔더니 거긴 도시 애들이잖아. 애들이 다 얼굴도 하얗고 여자들이 머리도 길고 이런데 선생님이 그때 머리 커트 치고 얼굴 씻어놓고 그 신문 배달하는 애들이 입는 그 겨울 파카를 딱 입고 첫날 가가지고 전화 왔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더니 애들이 놀린 거야. 남자니 여자니 막 이러면서 이제 놀린 거죠. 그러면서 쟤 얼굴도 시꺼멓고 남자 같고 시골에서 오고 뭐 저런 애가 왔지? 라고 이제 놀린 거야. 예, 오기의 김미에 이제 오기가 발동해서 뭐? 니들이 날 무시해? 좋았어. 다 죽여버리겠어. 이래가지고 처음으로 초등학교 땐 공부 안 했지. 시골 학교에선 처음으로 공부라는 걸 눈에 불을 켜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첫 시험에 전교 2등을 했어요. 첫 시험에. 근데 수학 때문에 2등을 했어요. 왜냐면 선생님은 수학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었는데 활용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온 거야. 그 문장제 문제 있죠? 문장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어. 근데 나는 그게 수학이라고 생각이 안 됐고 그냥 문장을 이해해서 수수께끼 풀듯이 이건 이러니까 이럴까? 이게 답이네?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끼워 맞춰가지고 답을 냈는데 도시 애들은요. 그걸 학원을 다녔던 거야. 특히 초등학교다 보니까 연산 위주의 학원을 다녔겠지. 머리를 쓰는 걸 배운 게 아니라 계산하는 것만 배웠어. 그래서 선생님은 그 수학 시험을 100점을 맞았는데 70점을 넘은 애가 우리 반에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딴 과목은 뭐 비슷한데 수학에서 30점 이상 차이가 났는데 전교생이 다 그런 식으로 시험을 못 보다 보니까 전교 2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이제 공부를 해서 중학교 때는 한 전교 10등,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 선행을 열심히 한 결과에서 갑자기 이제 전교 1, 2등이 됐고 이제 연대로 가고 서울대로 가고 했는데 사실은요 선생님은요 큰 학교로 가면 갈수록 공부를 훨씬 잘했어요. 성적을 훨씬 잘 받았어요. 서울대 같은데 뭐 연대, 서울대 되게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여놨는데도 훨씬 걔네들보다 공부를 잘했어. 이유가 뭐였는 줄 아세요? 비법을 얘기해 주는 거야. 너희들이 공부를 엄청 잘할 수 있는 비법. 공부를 잘하겠다고 생각하면 공부 잘 못해요. 그리고 남을 이기겠다고 생각하면 얘는 공부 더 잘 못해요. 공부는요 선생님은 어떤 마인드를 가졌냐면 남들이 나 성적 올리고 싶어 공부 잘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할 때 나는 다른 생각을 했어.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나는 저 앞에 있는 선생님이지 보통 교수님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강사님일 수도 있는데 난 저 앞에 있는 저 선생님이 내 뒤에 지금 그 선생님 수업이 이제 보통 대학은 수업을 많이 들으면 막 300명까지도 들어요. 이렇게 계단형 강의실에 이렇게 앉아있고 강사가 여기 이렇게 있는 큰 강의실을 쓰는 경우도 있어. 교양 수업 같은 경우. 그럼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300명 중에서 여기에 있는 이 강사가 나를 보고 수업을 하게 만들 거야 라는 그런 목표로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어. 시험을 잘 봐야겠다, 성적을 잘 맞아야겠다가 아니고 저 강사가 나를 보고 수업을 하게 만들 거야. 저 강사가 300명 중에 유일하게 기억하는 학생이 한 명 있으면 그게 내가 되게끔 공부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강사 맨 앞자리 맨 앞에 앉아요. 매번. 그리고 이 강사를 쏘아질 것처럼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바라봐요. 그러면서 분위기를 막 발산하는 거야. 내가 당신의 수업을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여기 뭐 공부 안 하고 이제 비실비실한 애들 많으면 하나도 안 보여. 얘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선생님은요. 이 마인드로 한 학기 내내 앉아서 수업을 듣는 거야. 당신이 나만을 위한 수업을 하게 하겠어. 얘네들 다 들러리로 만들겠어. 이 생각을 하면 되게 열정적으로 수업에 반응하게 되고 그 기운이 강사한테 간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딱 수업이 마무리가 될 때 300명이라서 보통 강사들이 커버를 안 하는데 그 기운을 한 학기 내내 발산하잖아? 그럼 강사가 맨 마지막 수업하고 선생님한테 와요. 와가지고 아는 거야. 저 무슨 과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묻고 적고 가요. 그건 뭐야? 넌 시험을 좀 못 봐도 이 강의실에서 내 수업을 제일 열심히 들은 학생이니까 너 학점은 내가 책임져 줄게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막 올해일 맞고요. 우등장학생 맞고 그랬어요. 전액장학금 맞고 그랬어요. 이 마인드야. 근데 이걸요. 선생님은 언제도 했냐면 중학교 때도 했고 고등학교 때도 했어요. 선생님은 머리가 사실 좋지 않아요. 그런데 선생님을 감동시키는 게 가장 훌륭한 학생의 자세라고 생각해서 내 앞에 놓인 선생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지랄 발광을 하는 거지. 근데 그게 통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공부를 잘해야지 라고 그러면 그냥 좀 하다가 힘들면 포기한다? 근데 저 앞에 있는 저 선생님을 내가 감동시킬 거야. 저 선생님이 이 무수히 많은 학생 중에서 나만을 위한 수업을 하게 만들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수업의 집중도가 훨씬 높아지고 호응도가 높아져요. 그건 당연히 점수로 만들어져서 나오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수업이 훨씬 재밌어요. 왜? 그 공간에 아무리 많은 학생이 있어도 내가 느끼기에 뒤에 막 50명이 있건 100명이 있건 상관없이 나의 느낌은 항상 이랬어.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선생님과 나 둘만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선생님은 항상 수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묘한 경제 오르고요. 공부를 엄청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수업 태도는 어땠나? 우주는 이를 위해서 한 말이야. 네. 저는 위해서 말 안 했어. 그래서 우준이처럼 이렇게 눈 감고 졸음을 겨우 참고 있어요. 이런 자세 전혀 감동스럽지 않아요? 네, 가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보면 생각의 차이예요. 이건 공부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의 차이예요. 모든 것은 너희들이 남보다 확실하게 탁월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잖아? 그러면 무조건 성공할 거야. 근데 남하고 아주 비슷하게 겨우 근근한 생각을 가지고 살잖아? 아주 근근하게 겨우겨우 힘들게 살 거야. 그건 생각의 차이야.
그래서 항상 너희들의 생각을 좀 살피기 바래. 공부할 때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요 그 철학관을 좀 정립하고 인생을 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이거 풀게 할까 풀어줄까? 풀어보자. 쉬우니까. 부정적 분은 쉬우니까 다 풀어봅시다. 풀어봐요. 진이는 다음 주부터 그래서 수업을 못 오니? 아 봐야 돼요. 아 근데 너 저거 학교는 갔어? 세종으로? 한철고예요. 어? 한철고 들어갔습니다. 아 세종으로 갔어? 세종에서 온 거야? 네. 아니 아직은 지금, 이사를 안 갔어요. 이사를 안 갔지. 학교를 여기서 다녀? 네. 한 달 동안은.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얘 끝날 때까지는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적어도. 이 아닌 뿔마 6인데 완벽하게 못 풀었다는 얘기네. 마이너스. 이거 그냥 굳이 적분 해줘야 돼요. 미분하는 상태로 해도 되죠. 자, 우리가 이 문제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지? 뿔마 욕막 이러면서 완벽하게 못 풀었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우리 그러면 지금부터 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의 5 마이너스 g의 5를 구하려면 우리가 fx도 알아야 되겠고 gx도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fx, gx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식들을 주고 있네요. 그런데 이 식을 딱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나 저 식 양변 적분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앞에 있는 식을요 양변 적분하도록 하겠다. 자, 적분하면요 fx 플러스 gx는 4x 플러스 c라는 이런 식이 나오겠네요. 자, 그런데요 요 c에 대한 해석을 해주기 위해서 f0은 3이고 g의 0은 마이너스 3이야 라고 나와 있어요. 즉 x 자리에 0을 대입하면 f0 플러스 g의 0이 돼서 얘는 c라고 나오는데 그 값이 몇이 되겠다? 0이 되겠다 라고 나오네요. 오, 결국에 얘는 지워지는구나, 사라지는 애구나 라고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식 보도록 하자. 자, 역시요 양변 적분해 줄 겁니다. 그랬더니 fx, gx 얘 적분하면 4x의 제곱, 적분상수 아무 곳에나 한 군데 붙여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역시 요 c를 구하기 위해서 저 앞에 보이는 f0은 3, g의 0은 마이너스 3 이용하기 위해서 x 자리에 0 대입할 겁니다. 자, f0, g의 0은 c가 나오는데 몇이 되겠다? 마이너스 9가 되겠다요. 아, fx, gx는 4x의 제곱 마이너스 9구나. 왠지 뭐 해주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느껴진다? 2x 마이너스 3, 2x 플러스 3 해주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느껴진다요. 그래서 둘 중 하나가 fx고 둘 중 하나가 gx일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저기 보자. f의 0이 3이래. f의 0이 3이래. 앞에 있는 거야 뒤에 있는 거야 fx는? 뒤에 있는 거 되겠죠. 그리고 f의 0이 마이너스 3이래. 이 녀석이 누가 되겠습니까? 아, g의 0이 마이너스 3이래. 이 녀석이 바로 gx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사살합니다. fx하고 gx하고 더하면 4x 나오는 거 맞습니까? 맞죠? 오, 완벽한 상태야. 그러므로 이제 답을 냅니다. 자, f의 5 마이너스 g의 5를 계산했더니 x 자리에 5 대입하면 14 빼기 g 자리에 5 대입하면 7. 그러므로 답은 몇이 나오겠습니까?
6이라고 나오겠습니다. 쌤, 저 네. 아까 풀어봤는데 답이 항상 6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수가 들어가든. 아, 그래요? 네. 자, 되겠습니까? 예. 지워도 되나요? 준이는 어디에서 헤맸는지 찾았니? 그러니까 저거를요 아예 그 뭐지 네. fx 마이너스 gx 그러니까 저거의 제곱을 하면 맞아요. 저거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한 값 네. 그렇게 해서 풀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거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6 나와가지고. 네. 아, 플러스 마이너스구나.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수학적 표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